안녕하세요. 조금 전 소개받은 안철수입니다. 여러 대학생분들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벌써 일하는데 너무 본다고 할 때 사람 수는 모자라요. 국내 최초로 컴퓨터 바이러스 치료 프로그램 V3를 개발한 사람 안철수. 1988년 당시 의학도였던 그는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백신에서 착안해 이 치료 프로그램을 컴퓨터 백신이라고 명명했다. 안철수. 그는 대한민국 안티바이러스의 자존심이기도 하다. 혼신을 다해 개발한 백신 프로그램을 무료 보급하고 외국의 거대 보안 회사가 합병을 제의했을 때는 이런 지하에 거절한 일화 또한 유명하다. 토종 소프트웨어 산업 보호와 국민들이 지불할 로열티를 걱정한 것이다. 의사, 연구자, 대학 교수, 백신 프로그래머, 그리고 CEO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한계를 넘고 있는 그에게서 미래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질에 대해 들어본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 이 땅에서 정말 전문가로서 생활하실 여러분들이 꼭 갖추었으면 또는 꼭 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5가지 마음가짐 또는 자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예전 제가 의대 다닐 때 말씀부터 드릴게요. 제가 의대를 졸업하고 대부분은 환자를 보는 쪽으로 많이 가죠.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면 내과나 외과나 소아과 의사가 되는데요. 저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가지는 않지만 의학 연구 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환자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직접 돕고 고치는 게 굉장히 뜻있는 일인데 만약에 치료 방법을 개발하거나 병의 원인을 밝히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성격도 그런 쪽이 더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워낙에 의사 집안 장남으로 의대에 오기는 했지만 컴퓨터 또는 전자부품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실험실에서 그런 것들 자연스럽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 이제 기초의학을 택했죠. 기초의학을 택하면서 제가 했던 분야가 전기생리학이라는 분야입니다. 사람 몸이 화학 요소로 많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의학 쪽의 실험들이 화학에 기반한 생화학부터요. 그런 쪽이 많은데요. 유전자 쪽도 마찬가지고 유별나게 한 분야만 물리와 가까운 쪽이 있습니다. 그게 전기생리학인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사람이 생각을 할 때 또는 몸을 움직일 때, 심장이 뛸 때 전부 전기적인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전기가 생겨서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고 심장이 스스로 뛰게 되고 그리고 또 사람이 생각한 대로 몸을 움직일 수 있거든요. 생각을 하면 작은 전기 신호가 이 신경을 통해서 이제 끝에 전달이 되는 거죠, 근육에. 그래서 그런 쪽을 연구하는 쪽이 이제 전기생리학이라는 분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대 졸업하고 나서 전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요. 처음 이제 실험실 들어갔을 때 일이에요. 실험실에서 이제 동물 실험을 하게 되면 동물 조직을 추출을 해서 거기에 전극을 꽂아요. 그리고 그 전극들을 컴퓨터에 연결을 하거나 또는 오실로스코프라고 하는데요. 화면에서 이렇게 전기 신호 보이는, 응급실에서 사람 심전도 보이는 그런 쪽이 다 오실로스코프인데요. 거기 이제 연결을 하는 작업을 했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니까 선배분들 실험 프레퍼레이션,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됐는데 우연히 이제 세포에 손이 닿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굉장히 큰 신호가 화면에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사람 몸이 정전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주 미세한 신호도 잡는 그런 실험기구에 손이 닿으면 큰 신호가 나타나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몰랐어요. 모르고 오히려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왜 훌륭한 과학자들 옛날 스토리들을 보면 실수로 큰 발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첫날부터 이거 큰 발견했나 보다. 좋아서 이제 뛰어갔죠. 선배 찾아서 갔어요. 그래서 선배분한테 제가 어떻게 잘못해서 손이 닿았는데 엄청난 신호가 잡히더라고. 엄청난 발견을 했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 선배분이 처음에는 약간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저를 쳐다보다가 그 다음에는 점점 노여움으로 바뀌고 아주 경멸의 눈초리가 되면서 한마디만 하더라고요. 야, 그거 상식이다, 상식. 그러고는 이제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무안해하면서 다시 실험실로 갔었죠. 그러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도 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2-3달 정도를 전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기본 베이스가 전기에 대해서 알아야 이제 실험을 할 수 있으니까요. 2-3달 정도 공부해보니까 그때 선배가 저한테 한 말이 이해가 돼요. 정말 상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상식적인 것도 몰랐다는 게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상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아는데도요, 정말 상식이었고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는데도 그 선배의 그 눈초리와 말투, 경멸 어린 그 눈초리가 자꾸 생각이 나면서 마음의 상처가 지금까지도 이제 기억이 날 정도입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이유가 그 상식 있지 않습니까? 상식. 영어로 따지면 common sense라고 하는데요. 상식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common이라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모두가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날리지 정도도 아니고 센스인 거죠. 정말로 모르면 안 될 것들이 상식인데요. 근데 현대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그게 그런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각 전문 분야마다 상식이 다른데요. 이제는 더 이상 한 사람 또는 한 분야의 상식이 다른 사람의 상식과 겹쳐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엔지니어 출신 공대를 나온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경영대를 나온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겹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모르고 예를 들면 공대를 나온 사람과 경영대를 나온 사람이 어떤 일을 한다, 뭐 회사든 또는 뭐 프로젝트든 일을 할 때 나는 상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모른다고 하면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아니 이거는 경영대를 나오지 않았어도 뭐 현대사회를 사는 신문을 보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 왜 이걸 모른다고 할까? 저 거짓말 아닐까? 오해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회사에서 그런 일들이 많은데요. 근데 여기서 간과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상식이라는 말 뜻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하다 보니까 현대에는 그런 것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중요한 것이 사람마다 상식의 폭이 다르다. 나에게는 상식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상식이 아닐 수도 있다. 또는 다른 사람에게는 상식이지만 나는 모를 수 있는 영역이 있다. 내가 모르는 그런 상식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전문가라서 활동을 하려고 할 때 정말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첫 번째 부분은 다른 분야에 대한 상식과 포용력인 것 같습니다. 도요타 자동차 회사, 가장 좋은 자동차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서 T자형 인재라고 있습니다. 도요타가 영어로 토요타, T로 시작하니까 그런 뜻도 있는데요. 그 알파벳 모양을 보면 또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T에서 그 아랫 막대기는 한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을 하고요. 수평 막대기는 다른 분야에 대한 상식과 포용력입니다. 그래서 도요타에서 바라는 인재상 또는 도요타에서 진정 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T자형 인재라는 말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 분야만 알아서는 안 되고 다른 분야들까지 상식과 포용력이라고 하면 자기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두는 거죠. 자기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폄하하거나 오해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그런 자세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모를 수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이제 받아들이려는 그런 자세를 뜻하는데요. 현대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시대에는 한 사람이 예술가도 되고 의학자도 되고 엔지니어도 되고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다면 현대는 반대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의미 있는 일을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이루어가는 게 현대사회잖아요. 그것이야말로 이제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그런 상식의 폭이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고 다른 분야에 대한 포용력, 상식들이 필요하다는 말이 되겠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조금 연관되는 거긴 한데요. 한마디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예를 들면 시험을 칠 때 하나씩 내렸었어요. 모두 다 아는 것들인데 잘못 실수로 하나씩 내렸었습니다. 그럼 점수가 빵점이 나오죠. 그리고 특히 이제 학력고사 할 때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항변할 수는 있겠죠. 나는 정말로 모두 다 알고 100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실력이 있는데 실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항변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나오는 시험 점수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사실은. 남들이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인정은 못 받는 거죠. 전문가도 마찬가지 같아요. 전문가도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요, 혼자서 일하던 시대에는 상관이 없었지만 현대사회와 같이 복잡한 이런 사회에서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신의 지식을 제대로 전달해서 이루어가야 되거든요.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사회니까요. 그래서 현대에는 전문가의 실력이라고 하면 간단한 수식으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의 실력은 전문 지식 곱하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죠. 그래서 만약에 세계 수준의 전문가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빵점이면, 그러니까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에게 이해를 못 시키면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실력은 빵점인 거죠. 절대로 세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안연구소가 A로 시작되기도 하니까 A형 인재라는 거를 만들어 봤습니다. T자형 인재는 그 자체로는 굉장히 좋은데요. 개인 중심인 것 같더라고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과 다른 분야에 대한 상식의 폭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에 국한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혼자서 일할 수 없는 사회니까 그런 T자형 인재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A를 보시면 A가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 인자의 가교 역할을 하는 막대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도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A가 삼각형이니까 그 세 가지 요소, 그러니까 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또 다른 분야에 대한 상식과 포용력,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 셋이 있는 인재가 현대사회에서 정말로 필요한 인재이자 전문가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학교 다닐 동안은 MBA니까 영화 볼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요. 한국 돌아와서 이제 처음 봤던 영화가 웰컴 투 동막거리라는